제가 보니까 예. 이번에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네. 엊그저께 이제 저녁 때 만찬이 있었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당하고 정부가 네. 좀 의견이 다른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당원대회 이후에 지지층도 조금 분열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렇죠. 근데 엊그저께 그 사진 하나, 최고위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2시간 넘게 만찬하고 사진 하나로 다 모든 갈등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예. 이런 게 정치력이죠. 근데 그럼요.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셋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렇지.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거의 뭐 대가리바가 이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아이, 정치라는 게 네. 뺄셈 정치를 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는 뭐 자꾸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번 사면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다수당 대표도 했고 지금 대통령도 됐는데 그 과거 대통령처럼 뺄셈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이 조국이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그래서 고통받았고 그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는 바로잡을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사면하신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진영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사면받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면에서 많이 손해를 봤단 말이죠. 정권 초에 사실 개혁의 동력이 필요한 때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여러모로 안 좋은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했단 말이죠. 멀리 본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뭐 자기 사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n분의 1 변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나머지는 이 대통령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 대행도 그 양반도 그건 다 이 대통령이 감수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지금 조국 대표 사면이 무슨 뭐 못 받은 외상값을 받은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뭐 저도 방송에 나가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전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에도 있었죠. 네. 민주당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아 민주당 아니었나? 민주당 의원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혁신위원장도 하고. 혁신위원장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당 밖에서. 그리고 과거에 보면 2011년, 12년 요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어떤 후원회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심지어는 김용민 후원회장도 하셨어. 조국. 예전에 2012년 저 총선 그 막말 때문에 대망신 당하고 낙선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부터 당 생활을 했으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기여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정부와 싸우는데 기여를 하셨고 이번 사면도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면은 잘 된 거예요. 예, 네. 사면 때 보여준 그 조국 혁신당의 태도 그리고 사면 후에 출소하셔가지고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준 그러한 발언과 어떠한 일정,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사면 잘 됐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부채감은 다 사라졌다. 정치적 부채감. 예, 그런 건 다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이 대통령이 가질 부채감도 사실은 없었어요. 뭐 이 대통령이 감옥 보냈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막 검찰총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고요. 그때 같이 수사 받았잖아요. 개고생을 했지 개고생. 뭐 동병상련의 정뭐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도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참 재판 받을 때 교류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강욱 의원이랑 네. 교류도 많이 하고 그 조국 전 대표 자체가 뭐 그렇게 그 정치권에 있으면 아주 그 못된 그 개파 정치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도 하는 거지. 윤석열이한테 이런 그 조언이나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한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20%를 마이너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1% 올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요. 근데 그 20%를 포기할 정도로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민주 진영의 미래 그리고 결속 이제 지금 정말 정권 초기 힘이 있고 인기가 많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개혁적인 입법을 완수하고 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요. 네. 진영이 결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손해가 있지만 네. 진영의 어떤 결속과 단합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 진영에서 무슨 못 받은 외상값 받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은 더더욱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은 언제든 뭐 다시 정계 복귀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인데 왜 사면 직후에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22년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인천 계양에서 출마할 때까지 한 석 달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땠죠?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아무도 안 만났다. 어떠한 공개적인 행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 대선 승복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동안 어떤 목소리도 안 냈어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두세 달 조용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용히 있어라.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유, 일부 인사들. 그래가지고 계양에서 출마하니까 그 계양산에 막 사람들이 막 이재명 대통령을 막 연호하면서 진짜 그렇지.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모든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좀 안쓰럽고 미안했던 마음.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석 달 동안 침묵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지층과 민주 당원들이 선거에 비록 졌지만 모든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진정한 지도자구나. 당대표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당대표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난 정말 그때 그 대선에서 지고 2022년 5월에 윤석열이가 이제 취임하고 6월에 지방선거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응어리가 진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계양에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뛰고 있는데 갑자기 박지현 등 이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을 시킵니다. 공천은 지들이 다 주고 공천은 다 주고 지들이 주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이 대통령 보고 선거에서 지면은 당신 탓이야 당신이 책임 다져 이런 식으로 해서 막판에 상임선대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재명 선거 캠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전체 총괄. 예. 그래가지고요. 예. 전국에 있는 지자체 후보 한 80여 명의 지지 영상을 제가 옆에서 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탁이 왔구나. 아유, 막 엄청 더 와가지고요. 그거 막 본인 선거운동 하기도 바쁜데 그거 막 2시간, 3시간 다 찍고 해갖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이고. 참.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부담은 부담대로 다 지고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자들 정말 이 악랄함은 저는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키를 쓰고 막았던 거 아닙니까? 이 수구 부패 세력들이 말이죠, 민주당 내에.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발 좀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5년 뒤에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는 평산마을에서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낙선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잊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